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2015년이란 단어가 아직은 낯설은 아침입니다. 2015년 들어서 첫 번째 방송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은 정말 여러분들께 슬프지 않은 소식, 분노할 필요가 없는 얘기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정치와 사회의 상황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하나 갖고도 이념 논쟁을 벌이는 우리 사회가 2015년을 맞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존재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2015년 1월 2일이자 오늘이 또 2015년의 첫 번째 금요일이죠. 예, 새해를 여는 카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날이라 스튜디오에서 뵈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네, 올해 첫 카피는 금요일 아니고요. 예. 첫 번째 불금이요. 아, 불금이요? 아유, 참. 뭐, 일도 없으시면서 맨날 무슨 불금을 그렇게 찾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오늘 첫 번째, 2015년 네. 첫 번째 첫날 키워드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키워드, 유탈입니다. 유탈. 유탈. 예, 이게 유탈이 사전적 뭔가? 의미는 예. 이게 책에서 왜 오류가 나서 활자, 글자가 빠진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예. 주로 이제 법정용어로 쓰는데요. 뭐 판사의 판단이 유탈됐다, 핵심이 유탈됐다 됐을 때 이제 근거나 본질은 빠져 있고 이 개인적인 추론으로 판결했을 경우 뭐 이런 이야기 씁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유체이탈의 줄임말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유체이탈의, 그러니까 네. 유체이탈. 이거 뭐, 별로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좋은 건 아니죠. 예. 저희가 뭐 탈붕, 멘붕 이렇게 많이 속어처럼 쓰는 것처럼 예. 뭐 이제 좀 딴 이야기를 할 때, 엉뚱한 소리를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예. 어제 1월 1일이었습니다. 예. 이 여당 김무성 대표가 전임 대통령들을 쭉 예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지금 이제 소통이 좀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 영빈이 졌던 이제 이휘호 여사, 또 이렇게 쭉 이제 도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예. 뭐, 이 전 대통령님이 아직 이제 정정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4대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굉장히 이제 강조와 역설을 한 대목이, 입산공사는 5년이 하자보수 기간, 또 이게 물에 관련된 공사는 10년이 하자보수 기간인데, 아직 10년이 안 되지 않았느냐, 4대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보수하면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졌어요. 네. 그래서 어제 뭐 이 누리꾼들이 그 하자보수라고 하는 말이 아주 하루 종일 수식을 했는데요. 뭐 전임 대통령은 하자보수 안 해주나요? 앱서 서비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SNS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서 예. 뭐 어찌 보면 씁쓸하고 어찌 보면 재미있는 새해 첫 뭐 이제 키워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물은 10년이 하자보수다. 근데 그 물이 그러면은 이렇게 막 녹조 뜨고 이런 것도 10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 예? 글쎄 말입니다. 환경 10년까지는 문제가 이렇게 두고 10년 봐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잘 모르겠네. 예. 그렇죠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네티즌들이 좀 다소 약도 오르고 화도 나고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전해드린 뉴스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새누리당 어제 이제 단배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 10년 인사회 이런 모임을 했는데요. 연하 야나 항상 처음에 이제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체적인 모임을 갖는데 그렇죠. 김무성 당대표가 어제 임중도원이라고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예. 임중도원이 뭘까 보니까 이제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정치권에는요, 이렇게 네. 사자성어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따로 있을까요? 네, 아니, 이거 따로 없으면 이게 일상적인 사자성어가 아닌데, 참 대단해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나? 그럴 것 같지는 그리고 않은데. 나서 일상적인 용어들도 나왔어요. 어제 김무성 대표 사자성어 많이 말씀하셨는데, 척본, 청원, 근본을 바르게 하고, 이 근을 맑게 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구국, 융성,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역차지. 뭐 요런 거야 알죠. 여민 위락 이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야당대로 이제 모임이 있었겠죠. 예. 야당 담배식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현충원 참배는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4.19 민주묘역 참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위해서 봉화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의도로 다시 와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담배식이 있었는데 예. 문희상 위원장은 다행히 사자성어 안 쓰셨네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강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는 문재인 의원 친제품 정당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정세균 고문은 이제 혁명적 용광로 전대를 치러야 한다. 가장 좀 강경한 말을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예. 어제 뭐 야당은 좀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선 결사항전의 대상이 뭐 여당이라기보다는 어떤 내부의 지금 경쟁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어서 사실은 이번 전대가 정말 그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이제 관측 포인트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유체이탈은 유체이탈이다 확실하게. 예. 지금 상황이요. 지금 상황이 지금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김무성 당대표도 이 오직 개혁 정신으로 우리가 이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 아이콘이라는 말은 주로 아이돌 스타들에게 쓰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스스로에게 다짐한 말이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하자보수, 김무성 대표의 이제 혁신의 아이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야당 내에서 쏟아진 말들 모두 다 좀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적용했으면 국민들이 싶은 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유체이탈이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올 초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예. 이 상태들이 모두.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있나요? 이런. 또 있죠. 예.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인데요. 예. 작년에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 노동당 제1비서죠. 이 신년사를 보면 통일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통일 대박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드레스덴 구상도 발표했었는데 문제는 남북 관계가 순탄치 않았죠. 작년 1년 동안. 근데 어제는 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이제 신년사를 육성으로 다시 공개했는데요. 예.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의 신년사보다 지금 어제 하루는 더 화제가 되고 있어서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체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뭐 늘 늘어놓던 말들인데 그 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북측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제 강경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이게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죠. 예. 우리 통일부가 여러 시간 고심을 하다가 제 생각에는 이것을 뭐 별 의미 없는 말로 폄훼할 것인가 예. 아니면 인정해 줄 것인가 고심을 하다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전에는 비방만 돌아왔었는데 우리 통일부가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이 없다면 상반기에 정상회담 추진도 가능하다. 이런 기류가 이제 어제 하루 형성돼서 뭐 이제 내부 정치권이 이제 시끌시끌하고 별 의미가 없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에 비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혹은 남북 대화의 좀 이제 기류 변화 가능성은 1월 1일에 높아졌다. 이건 굉장히 좀 좋은 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보다도 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런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만 실제로 양쪽 가족들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듯이 맞습니다. 남북정상회담도 남북정상이 만나는 거지만은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국가들과 이게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만 같지는 않아요. 이 문제 저희가 맞아요. 좀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유호열 교수하고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자, 그리고 뭐 다른 뉴스 있나요? 네, 뭐 작년도 신년사 분위기는 비슷했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류를 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되고요. 네. 마지막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면 어제 시작돼서 뭐 지난 밤까지 가장 인터넷이 시끄러운 이제 그런 스캔들인데요. 예. 올해의 첫 스캔들. 이 대상그룹 식품사업 총괄 부문에 이제 임세령 상무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명예회장의 따님인데 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고요. 왜 유명해졌냐면 이제 삼성가의 며느리였었죠. 예.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예. 부회장의 예. 전 부인이시고 자녀가 슬라이트 두 분이 있어요. 예. 지금 양육은 이제 엄마가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정재 씨, 뭐 우리나라 탑 스타죠. 예. 배우 이정재 씨와 데이트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열애설에 이제 불을 당긴 겁니다. 아. 그래서 재밌었던 것은 이제 배우 이정재 씨 측은 조심스러운 만남을 최근에 시작했다. 이렇게 열애설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좀 오래됐대요. 얘기 나온 지는. 예. 요게 포착된 게 여러 번 됩니다. 그렇다고 다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강한 부인을 하고 지인이다, 친구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1월 1일 돼서 이정재 씨 측은 이제 열애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예. 처음으로. 임세령 상무 쪽은 지금 초기엔 좀 부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2015년 최초의 재계와 연예계의 스캔들이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네티즌들이 지금 다른 정치 뉴스나 시사 뉴스 관심 없고요. 예. 지금 뭐 포털 실시간 검색어 밤새 지금까지 임세령, 이정재, 대상그룹 또 거기에 이제 괜히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름이 이제 같이 떠서 이분들 우리 보통 이제 미국에서 셀러브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 저명 인사들의 사생활 굉장히 또 궁금한 모양입니다. 그렇네요. 아니 뭐 두 분 다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좋죠. 네. 예. 저는 이거 뭐 나쁜 스캔들 춤은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다 지금 뭐 독신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잘 돼도 좋은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연애하실 수 있는 거니까 안 될 수도 그럼요. 있는 거고 잘 될 수도 네. 있는 거고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건 사실 두 사람한테 근데 별로 좋은 영향은 안 가죠. 항상 그렇죠. 예,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이런 사생활적인 부분에 과도한 관심은 또 좀 부작용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그 올해 첫날은 아니고 둘째 날이지만 첫 방송인데 네.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 훈훈한 노래 들어야 됩니다. 뉴스들이야 우리가 항상 좋은 걸로만 선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김동률의 출발 함께 들으시고요.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뵙죠.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회담을 언급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서 광복 70주년 그리고 분단 70주년이 되는 올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 이렇게 얘기한 만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 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연결해서 김정은 신년사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김정은 4년차 시작하는 그 신년사에서 다른 부분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히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또 대화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분량도 지난해보다 늘었고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대화의 어떤 그 가능성을 좀 더 비중 있게 또 나름대로 그 진정성을 갖추고 제안했다 하는 점에서 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번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외 관계는 상대적으로 예.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이 그 중국과 미국 가장 중요한 그 대외 관계의 대상인데 나라가 이들 나라하고 이제 관계가 아직 껄끄럽고 해결될 수 있는 조건 역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 체제와 직결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북한이 나갈 수 있는 또는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한 것이고 그것은 역시 이제 남북 관계를 하나의 그 연결고리로 삼아서 접근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가 물론 이제 유 교수님께서도 그때 배석을 하셨습니다만 그 6.17 통일부 장관이 왜 기자회견 갑자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월 달에는 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물론 이제 신년사 자체는 그보다 훨씬 이제 오래전에 준비를 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정부의 그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이 같이 이런 그 제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위원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실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통일준비위원회의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북한 쪽에서 왜곡하거나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또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적어도 그 대화의 어떤 그 내용에 그 최고위층의 의지를 담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역시 김정은이 화답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담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측에서 그런 간접적인 그런 그 제의를 자기들도 수용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정은이는 신년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통일준비위는 사실 이 통일부 장관 명의로 발표한 게 아니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예. 사실은 여기에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좀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남북 간의 그 대화 채널은 고위급 저쪽 채널 해서 우리 쪽 그 NSC 사무처장의 어떤 지휘로 이제 양측 간에 이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이제 중단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역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분별 회담이나 정상회담까지 얘기한 것은 결국은 우리 쪽의 대화 의지 또는 대화의 어떤 그 제의에 대해서 북쪽도 나름대로 조건이나 환경을 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대화 협상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통일부 장관이 일종의 그 주무장관으로서 또는 우리 측의 공식 어떤 대변인 입장에서 이 북쪽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 회담을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또 그런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우리도 환영한다 이런 그 입장으로 화답을 한 것이라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가 않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정상회담은 뭐 북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접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의제라든지 장소라든지 뭐 등등 조율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기회가 오고 또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일단 할 것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회담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미 출범 때부터 밝혀왔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번에 김정은이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예. 정상회담 이외에 이제 다른 여러 대화 채널들을 가동해서 남북 간의 현안이라든지 또는 뭐 쉬운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좀 논의하고 또 그것이 이제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제 신뢰 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월이죠. 이제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푸틴 그렇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남북 정상을 모두 러시아에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뭐 러시아 방문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양쪽 다 이 푸틴 대통령의 구소련이죠. 전선 기념일에 우리가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뭐 자연스럽게 양자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제 뭐 지금으로서는 뭐 해석한다면 뭐 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인데 역시 거기에는 러시아의 초청에 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거기에서 이제 응하게 된다면 뭐 예.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몇 단계 좀 거쳐야 될 사전 조치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제가 이제 앞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왜 결혼을 하더라도 이게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양가의 가족들도 이게 얽힐 문제 아니겠어요? 결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남북 정상회담 만나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이런 틀 속에서 이걸 또 바라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김정은이가 미국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얘기를 하고 이랬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게 또 남북 정상회담이 그래서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북한이 미국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행태를 보면 상당히 비난을 하다가도 막상 이제 대화가 성사되고 또 일정한 정도 대화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신년사에서는 인권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예. 이제 한미 군사훈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대화하는 거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또 중국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이제 북중 간의 관계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그 과정은 역시 이제 북러 간의 이런 과정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최소한 미국과 중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한반도의 안정 또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각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다 이제 적극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그런 발판으로 활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역시 북한 역시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 흐름을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중국과 또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그런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하든 남북 관계 정상화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걸림돌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5.24 조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가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13일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5.24 조치를 대화의 어떤 의제로 삼을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고위급 접촉이 재개되든 아니면 우리 통준위가 제의한 부분 또는 그 밖에 어떤 형식의 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5.24 조치 문제에 대한 북쪽의 입장 또 우리 쪽의 입장을 대화의 의제로 삼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5.24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즉각 해제된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부분이 남북 관계의 어떤 그 흐름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할 수 있고 또 그런 전제하에서 앞으로 남북 대화가 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것이 보다 효과가 있고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북한 정권의 안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김정은이 정권이 어떻게 좀 안정이 돼 있다고 보세요? 일단 그 제도로서 또는 그 체제로서 북한 체제 또는 김정은 체제는 지난 이제 3년 동안 그런 그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또 내적인 어떤 그 리더십을 확립하는데 집중을 해 왔다고 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안보 안착 단계 물론 이제 그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지만 최소한 김정은 체제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권력 기반은 안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도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찾기 어렵거든요. 군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조를 보더라도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체제가 비교적 김정은 중심으로 어떤 체제가 안착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대화 상대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보여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더라도 김정은이 이제 자기가 통치한다, 통수한다 이렇게 어떤 모양새를 보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시그널을 보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시그널이 그래서 성사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은 남북 관계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6일째 장관도 어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 이산가족 문제,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라면 결국 모든 형태의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나 환경을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중단된 우리가 제안하고 북한이 전단살포 문제든 이런 이유로 해서 응하지 않았던 고위급 접촉 이것이 이제 성사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서는 지난해 했던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런 것을 이제 2월 지금 17일이 설 아닙니까? 그 전후에서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서도 또 그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그런 과제부터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이번에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북한이 경제 특구를 이제 설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특히 이제 금강산, 원산 이 지구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을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맞물려서 이산가족과 함께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우선 현안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대화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라든지 또 금년은 특별히 이제 북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에 대한 그런 역사적 의미를 서로가 이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민간 차원의 어떤 행사라든지 또는 교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속화하지 않겠나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가 이제 됐는데 말이에요. 그죠? 네.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씩 오잖아요. 그렇죠. 이 행정적 새해가 이제 2015년이 시작이 된 거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구정이 지나야지 새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어쨌든 행정적 새해는 시작이 됐으니까. 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많죠. 그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리스트가 많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쪽만 몇 개 이제 첫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예. 이게 좀 이제 부동산 복비 수수료가 올해부터 분명히 바뀝니다. 근데요, 예. 이제 1월 달에도 거래를 많이 하실 텐데 당장 1월 2일, 1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 수수료 체계는요. 시도가 지자체가 조례를 바꾼 다음에 또 공표까지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월 말 이 정도부터 이 바뀐 수수료 체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월세,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구간이 달라지는 게 3억에서 6억 원대입니다. 예. 기존에 3억에서 6억 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0.8% 이하에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와 각각 이 계약 당사자가 협의한다 이랬는데요. 예. 이게 0.4% 이하로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3억에서 6억 원대 기억하셔야 되고, 매매, 집을 사고 팔 때 기억해야 될 구간이 이 6억 원 이상 9억 원, 그러니까 6억 원에서 9억 원대입니다. 현행은 이게 무조건 0.9%에서 협의한다는 건데, 이제 이게 0.5% 이하로 낮춰졌거든요. 예. 두 가지는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실제 적용은 한 2월 말부터 올 겁니다. 종전에는 그냥 0.9%를 일괄로 그냥 매겼는데요. 지금은 매매할 때는 0.5% 이하, 임대차, 그러니까 전월세 할 때는 0.4% 이하로 내리니까 이 부동산 복비 뭐 이제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동산 관련해서 또 바뀌는 게 또 있죠. 이런 거 말고. 예, 몇 가지 많은데 좀 핵심적인 게 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제 3월이 되면 올해 3월이 되면 청약제도가 뭐 대대적 개편돼서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가 있다. 이제 이거 바뀌었죠. 예. 지금까지는 가구주, 그러니까 세대주 무주택자만 가능했었는데 가구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수도권 청약 1순위도 자격 대폭 완화됩니다. 그동안에는 1순위 받으려면 좀 조건이 까다로웠었는데 서울 수도권만 보면은 청약 통장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은 누구나 다 청약 1순위다. 부동산을 좀 많이 청약하고 분양받아라. 뭐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반전세, 반월세가 많은데, 이제, 가령 이제 전세 몫이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 예. 거. 그거를, 이거 너무 못 돌리니까 월세를 돌리자 하는 게 이제 월세 전환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것도 좀 낮아졌는데, 연 6% 이하에서 이제 협상하라. 이렇게 연 6%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기준금리의 4배. 또는 예. 10% 중 낮은 수치로 거래하라 이런 건데요. 연 6% 정도 될 거니까요. 1억을 월세를 돌린다. 앞으로 이제 3월 지나면요. 최대 이게 6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6%니까 거의 10억 전세를 월세를 돌릴 때 이런 점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담배값이 이제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부터 올랐는데. 사고 많았더라고요. 네. 네. 흡연 금지 구역도 강화가 됐다. 근데 일부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네. 2,000원을 올린 건데, 그죠? 네. 2,000원을 올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흡연자들은 그렇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상한 선이 2,000원이다. 그래서 올렸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죠. 결국은 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세수 증대 효과, 만일 그 결과가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땐. 예. 그런데 흡연 금지 구역도 강화가 된다. 이게 조금 그러네요. 자, 무슨 얘기죠, 이게? 이제 이번에 바뀌면서 국민건강증진법도 이제 규칙 개정에 나섰는데 예. 규모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이제 1월 1일부터입니다. 모든 음식점, 제과점, 커피숍, 호프집 모든 가게에서 다 흡연이 금지된다 이런 예. 거고요. 만에 하나 담배 피다 걸리면 그 손님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이제 헷갈리시고 착각하시는 게 기존에 이제 커피 전문점 가면은 이렇게 저쪽에 또 이렇게 있죠. 있죠. 예. 예. 흡연실이 공간, 있죠. 예, 흡연실이 있는데요. 위법입니다. 어. 이제 앞으로 이 흡연실 운영은 외부에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12월 31일만 있었던 그런 흡연석들도 다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외부에 설치된 완전 밀폐된 흡연실에 탁자 같은 거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 짧게 피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 담배 중에서 전자담배는 괜찮아, 이거 안 됩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와 도액 취급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앞서 이제 담배 피다 걸리면이라고 했는데, 그 업주, 가게 주인은 1차 때는 과태료 170만 원, 3차 위반 넘게 되면 500만 원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가게 사장님들이 나서서 예, 담배 꺼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다. 네. 근데 당구장하고 스크린 골프장은 예외라며요. 맞습니까? 이게 이제 예, 맞습니다. 이 장면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 현재까지의 이 법규 개정안을 보면은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된 게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맞는데 이 지금도 그렇고 당장에도 차별 논란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을 허용하냐? 그래서 당국이 올해 내에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상반기까지만 당구 치실 때 마음 놓고 담배를 피실 수 있고, 염진하고 나면 이 공간도 이제는 전면 금지, 흡연 금지 구역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3월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적응하려면 지금부터 좀 이런 공간에서 금연하는 걸 좀 몸에 익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그래요?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국가를 생각해봤을 때 정말 눈물겹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눈물겨운 상태에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예. 많은 국민들에게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세상을 좀 먼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스트레스 없는 세상. 뭐 스트레스 없는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슬픔과 그리고 불필요한 분노를 그걸로 만족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예. 네. 그리고 그 이케아 말입니다. 네. 예, 이거 엄청난 사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싼 제품을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인데. 네. 근데 경기도 광명시에 정말 세계 최대 규모로 오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여기 교통 문제가 장난이 아닌 모양이에요. 여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이게 12월 18일에 오픈을 했는데 보통 뭐 한 일주일 정도면은 열기가 식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게 열기가 뭐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 특히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에 그 옆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제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코스트코라는 또 마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삼각구도를 펼치면서 이 광명역 KTX 여기 부분이 뭐 교통 대란을 넘어서 교통 지옥이다. 막 지금 뭐 분통도 터지고 주차 공간도 없다. 막 이런 지금 이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광명시가 아주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나온 거 보니까 광명시가 이케아와 롯데 측이 내년 1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월 7일까지 KTX 광명 역세권 여기 좀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1월 16일부터 문을 닫는 폐장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러면서 공문 내용도 보냈는데 공문에 주차 관리 시스템 조정, 임시 주차장 확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거 정말로 이거 못 내놓으면은 1월 16일부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케아 비롯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정말 이 1월 16일에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니면 또 이들이 내놓을 교통 대책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죠.